어제 베트남 국가주석 만찬에 청와대 영빈관이 사용되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 네, 어제 갔습니다. 네, 애초 어디에서 만찬이 본래 예정되어 있었죠? 그 박물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이렇게 졸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지난달 21일 국가 주요 행사로 인해서 휴가 난다고 벌써 중앙박물관 공지까지 다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처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최초로 아마 그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 인원이라든지 그 국빈 만찬의 격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1일 날 만찬 장소가 바뀌었다라고 문자를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까? 그 지난달 21일 국가 중요 행사로 휴가 난다라고 해서 공지까지 다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갑자기 영빈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달 1일 만찬 장소가 영빈관으로 내용을 바뀌어서 영빈관 권역 시설 환경 개선 및 행사 등으로 출입 제한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우리 일반 또 국민은 저희가 참관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우리 문체부에서는 언제 전달을 받았나요? 네, 저희 그가 주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어저께 제가 거기 가봤을 때 그 영빈관이라는 그 청와대 영빈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어진 1978년에 지어진 영빈관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그 국민들에게 알리고 외국 국빈을 모시는 자리로서 품격과 어떤 그 면모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격에 걸맞는 대규모 내외빈 행사 시 최적의 장소를 찾는다라고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논평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동안 용산 국방 컨벤션이나 전쟁 기념관 호텔 등에서 외빈 행사를 한 10차례 치른 적이 있습니다. 경호상의 문제 등 어려움이 많았고 국빈급 외빈을 맡기에 알맞은 장소를 찾기도 어려웠었는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10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10회를 걸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부터 시작해서 중앙박물관, 청와대 영빈관, 호텔, 용산 국방 컨벤션, 전쟁 기념관, 총리 공간까지 활용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지. 갑작스럽게 왜 영빈관으로 또 바꾸셨어요? 처음부터 예산과 졸속 이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질의하고 말씀하실 때 그거에 대한 거 국민이 청와대 개방에 있어서 너무나 좋아한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을 써가면서 음악회, 콘서트, 전시회 등등 하시면서 우리 장관님은 너무나 당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날 벌써 중앙박물관으로 국빈 만찬이 정해졌는데 하루아침에 그것도 1일 날 영빈관 권역 시설 환경으로 인해서 개방을 안 하게 되었다. 이렇게 딱 공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무절차로 인해서 졸속으로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실 겁니까? 그 졸속이 아니고요. 그 국빈 만찬의 격을 높이고 거기 그 베트남 방문단에 인원이 많아져서 글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격을 높이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이전을 하지 말라고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되었던 거죠. 국가의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렇게 졸속 이전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절차로 인해서 앞으로 영빈관 활용하고 그때마다 6군데 이상을 계속 돌면서 할 겁니까? 호텔에서 했다가 용산에서 했다가 전쟁 기념관에서 했다가 컨벤션 센터에서 했다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계속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장소가? 그럴 리가 저는 있겠습니까? 그런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장관님 그 영빈관에 신축한다 그래서 878억 든다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돼서 철회까지 하셨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체부에서도 정확한 기조로 인해서 말씀을 저는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언제까지 무계획으로 뭐 졸속으로 인해서 천문학적 예산 계속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면 양쪽도 아니죠. 몇 군데입니까? 6군데. 그때마다 국빈 행사할 때마다 우리 경호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호원들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3일 전에 이렇게 바뀐다라면 행사가 바뀐다라면 문체부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좀 무계획하게 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해외 국가 원수라든지 해외 유력 인사들이 올 때 국빈 만찬도 있을 수 있고 국빈에 준하는 만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비공식적인 만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 장소가 이전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빈관을 활용하신다는 거죠? 그럼 청와대 활용관리 자문단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우리 지금 문체부에서는? 지금 청와대 관리 활용단은 대통령실 산하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 저희하고 협전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 최종 결론은 지금 최종 결론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예. 예. 1분 드릴 이거를 테니까 좀 마무리. 제가 현안 질의가 아니지만 그 장관님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라고 생각하시니까 의원님들 의원님들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발언하고 계실 때는 발언 끝나고 나서 1분 드릴 하십시오. 테니까 마무리하라고 제가 드렸잖아요. 위원장님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시켜주십시오. 그 운영은 저 위원장의 그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자, 1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장관님, 문체부의 원칙을 정했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또 청와대가 예산 낭비 없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문체부에서도 장관님께서도 그러한 건의를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장관님께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전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무계획 무절차로 인해서 졸속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신다라면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 발생은 충분히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절차 무시하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 예산 낭비 없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대통령께 부탁하셔서 활용 방안을 다시 한번 계획 같은 걸 다시 한번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또 문화재청장님께는 이번에 저희 한국 탈춤